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란이 났을 때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에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이 뉴스부터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기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간의 장곤지 버티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심 끝에 이제 지난 18일에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 이은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는데요. 네. 제청하는 방식이 기존의 관례와는 매우 달랐죠. 통상적으로는 이 청와대와 좀 만나서 좀 물밑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제청하는 것이 뭐 규정은 아니지만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대통령 패싱 아니냐, 대통령 무시다 이러면서 반발이 크고 또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나오세요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나가는 게 의무는 아니다.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고 했고 대신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나왔어요. 네. 당연히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었겠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제청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노경필 행정처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탄핵해봐라. 선전포고 아니에요?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법원행정처장이 꽤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권리인데 왜 제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국회랑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부적절한 일이야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열심히 이제 저 비판을 좀 했었는데 네. 이 법원행정처장은 이게 그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네. 어제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심지어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었고 이게 이제 거짓 논란도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왜 면담으로 제청하지 않고 대면 제청하지 않고 서면 제청했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누가 도대체 서면 제청하자고 아이디어 냈어라고 하면서 또 설전이 있었는데 법원 행정처장은 아니 우리가 민정수석실이랑 어쨌든 소통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만나려고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장면도 들어볼게요.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한 거잖아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법사위가 또 이번에도 가장 또 화제의 중심에 있을지 약간 또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요 상황은 우리 하원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권례를 파괴한 건 대법원장이고 예. 뭐 헌법 얘기를 하는데 헌법 104조에 제청권만 명문화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정돼 있는 건 대통령의 임명권도 예정돼 있고 헌법에 국회의 동의권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제청할 테니까 니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돌아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관례상 사전 협의를 해왔던 건데 뭐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랑 협의해야 되면 국회랑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애초에 모순이에요. 국회 협의는 제도화돼 있거든요. 인사청문 절차가 있고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협의 과정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자체가 좀 모순적이고
그 대통령 면담기 이 부분은 이것저것 논점을 막 섞어놨는데 그래서 방식을 협의했다는 건지 사람을 협의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은 불명확해요 얘기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도 손봉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협의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핵심적인 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 뭘 그 자체 협의했냐는 거죠. 사람 그 자체인 거 아닙니까? 네. 사람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뭐 서면으로 뭐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인사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상권 분립 얘기할 이제 때 제청한 사람에 대해서 안 해주는 걸로 임명 안 해주는 걸로 가야 그러니까 유보하는 게 이게 우리가 상권 분립 얘기할 때 보면 사법부가 하는 일을 다 존중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사법부는 이를테면 헌법 10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이런 걸 했을 때 각급 법원들이랑 대법원이 그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할 때는 인사권이랑 사면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정호김 의원께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죠? 네. 어떤 시각이신지. 일단 네. 이 지금 대법관 제청과 그 임명 과정에 있어서 예. 이게 단순히 지금 그 대법원장이 모 인사를 소위 제청 서면으로 해가지고 관례를 깨고 협의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가 있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또 생각하는 후보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모 대법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선호하는데 그 대법관의 경우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다 네네네네네. 보니까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됐을 경우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볼 때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깊이 재척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협의 과정이 상당히 길게 7개월 정도 네. 늘어졌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이 된 대법관에 대해서 빨리 제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나왔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은 이런 와중에 직접 만나서 협의할 기회가 있질 않았고 그래서 민정수석과 논의한 끝에 서면 제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인데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 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이 소위 대통령 후보였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는 시스템을 떠나서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썩 원만한 관계가 아닐 거라는 추정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아마 법사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일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시스템으로 거잖아요. 움직여야죠.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대법원에서의 절차 자체는 관례와는 맞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냐 예. 하면 그 법 위반은 그건 아닌 아니고.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으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있죠. 예. 소위 동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예. 아니면은 후보 중에 한 사람만 동의를 한다든지 예. 또는 뭐 지금 그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정치에 주는 함의가 엄청나게 위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정치적으로 명예로운 출구를 찾느냐 네네네. 아니면 법대로 하느냐의 선택지만 네. 남았다고 사실 보여집니다. 뭐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는 거는 뭐 법대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법대로 이렇게 이런 충돌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다시 또 뭐 뉴스가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되고 너무 이제 사회적 비용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건데 지금은 감정적으로 서로 많이 좀 상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같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불필요한 잡음들이 좀 많이 생겨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결정이나 처신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제 본인의 재청권을 가지고 재청을 하겠다면 진즉했어야죠. 근데 지금 한 분의 대법관 공백이 오래됐잖아요. 지금 7개월째인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또 다른 대법관 퇴임식이 가까워지니까 1+1로 하나씩 주고받읍시다. 근데 이런 행위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 또 격앙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 제도의 연역으로 보면 이 제도의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유신헌법 이전에는 법원의 법관 추천회의라고 있었어요. 거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또 대통령이 추천한 법학교수 1인, 뭐 변호사 4명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재청권을 행사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박정희 유신 독재하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을 지배하려고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대법원장 그냥 단독 재청권으로 이걸 바꿔놓은 거죠. 그게 보완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바뀐 거는 국회 동의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사실 굉장히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법관 전체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재청권을 행사합니다. 물론 그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얼마든지 대법원장이 자기 입맛대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어진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이 제도 왜곡 이후에 그러니까 이 헌법상에 어쨌든 임명권과 재청권이 병렬화돼 있으니까 이걸 협의라는 이름으로 관영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 협의가 뭐겠습니까? 그 막 뒤에서 짬짬이 한 거잖아요. 그 협의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여태까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하고 사법부하고 늘 거래하듯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이름의 관행이 이렇게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대법원장이 7개월이나 이 문제를 끌어오다가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툭 던지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가뜩이나 저 대법원장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당연히 뭐 탄핵 얘기 나오고 험한 비판 나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손봉기 지금 그 법관이 추천이 됐잖아요. 네. 이분이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죄예요? 개인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인준이 부결되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그런 전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대법관이 그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하에 국회에서 인준 부결된 전례가 없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준 부결되면 그 법원 행정을 이렇게 하냐라는 책임으로부터 네.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 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래도 감정이 안 좋은데 네. 이러면 손봉기 법관의 자질이나 그분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의 의미로 이거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꼴이 뭐가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딴지를 걸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여권에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야권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좋아한다는 얘기죠. 좋아해요. 또 나름대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 심지가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단지 법사위가 여당 의원 주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 여권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는 여권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 동의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럼 국회에서 한 사람은 통과시키고 한 사람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아니면 두 사람 다 도매금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랬을 때 과연 사법부가 부담을 질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통과시키지 않은 여권이 부담이 될 것이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입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법부에 대해서 여권이 행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7개월 동안 소위 이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가 사실은 저게 적절한 용어 구사인가 싶을 정도의 표현을 써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네. 것이 여론에 과연 여권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인가? 이건 좀 생각해 볼 생각해봐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네. 어저께 이제 김민석 출범후의 첫 번째 지도부의 첫 최고위에서 나왔던 이제 부분인데 뭐 최고위원들 포함해서 김민석 대표까지 일제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거친 뭐 표현들도 등장을 했어요. 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요. 마땅한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기술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조희대 씨 네. 지금 잘라달라는 겁니까?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불량 학생 뭐 법기술원장 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제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정호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대변인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대로 정치행위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헌법에 예정돼 있는 건 임명권, 동의권, 제청권 다 그 세 바퀴를 제대로 굴려서 원만하게 하라는 건데 한쪽에서 우리는 법대로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니네들이 부결시키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면 국가의 기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부담만 민주당이나 정부에 떠넘기고 난데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치행위이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근데 사실은 주요국들 보면 제도상 뭐 사법부가 이 대법관 재청권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제도로 돼 있고요. 일본은 뭐 우리가 배울 나라는 아닌데 내각이 임명하고 프랑스, 영국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대법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의 의견을 뭐 제도화시켜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상권 분립 안 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국가의 기능을 생각하면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정치행위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네. 저기 대법관 인준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 탄핵도 상원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상원의 권능이 그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또 대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트럼프 같은 매우 독특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의 권능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그 가늠자가 뭐냐면 사법부를 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법관을 그러면은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느냐 제청을 할 뿐이에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동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동의를 안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지. 왜 제대로 평소대로 왜 그런 식으로 관행대로 협의를 안 했어. 협의예요. 합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로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라 그래 공은 지금 민주당 코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도 대법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심하게 불거졌었는데 예. 이게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로 개헌 통해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는 있고요. 네. 게다가 대법관을 지금 26명까지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기 중에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도 일단 의문이 들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대법관 재청권을 물론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에요. 저는 개헌할 때 반드시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개헌안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었는데 반드시 바꿔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대법원장이 저런 인사재청권을 행사한다고 물론 사법부를 지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큽니다. 엘리트 판사들 다 줄 세워가지고 때문에 헌법상의 인사재청권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있고 다만 네.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손봉기 대법관이 청문회 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장과 정치권이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갈등 상황에서 네. 가시방석이잖아요. 청문회장이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게다가 부결이라도 되면은 그분이 뭐 아무 죄도 없이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드롭한 의사를 밝히면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김민석 대표는 과했어요. 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조희대 씨 나가세요. 이거는 적절한 그 수위도 아니고 적절한 언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도 특히 초기에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김민석의 정청래화를 하면 안 돼요. 여전히 그 선명성 경쟁이나 이런 걸 의식해서 초기에 이런 어떤 그 일테면 민주당 밖에 어떤 이 적과 네. 대면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그런 어떤 강한 어조로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그거는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논평에 너무 품위가 있어가지고 어제는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이 나와서 조희대 탄핵 우리도 찬성이다. 그러면 전원합의체 못 골라서 윤석열 풀려나다 이런 얘기를 한참 듣다가 되게 이제 품위 있는 논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이 얘기는 안 거 아니에요? 아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청만 하고 뭐 우리는 법대로만 했어라고 했지만 사실 물밑에서 정말 치열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정말 시켜주기가 싫었던 것 같고.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이 김건희 건이고 한덕수 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대법관 2명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봐봐요. 이거 2명을 올렸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럼 청문회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조희대가 보낸 사람 중에 야 이거 인정 못해 해가지고 부결을 시켜. 그럼 또 가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 시간 끄기. 그러면 2명의 대법관이 계속 공석이 돼요. 네. 그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들 있잖아. 김건희 포함. 못 엽니다. 질질 끌만한 2명이 명분을 공석이기 때문에. 질질 끌만한 명분을 조희대 쪽에서는 지금 이게 개책이랍시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근데 의도로 그 과정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럼 김건희 풀려나. 거지. 아 이게 갑자기 던진 게 그런 의도도 있다. 그렇지. 민주당에서 그 국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거부했다. 발견했을 때 돌려보낼 수도 있으니 아 그러면 너네 한번 돌려보내봐. 나는 조청했어. 그러면 재판 지연이야? 뭐 이런 계속 지어되는 의도도 있을 거야. 것이다. 야 그럼 진짜 나빴다. 대법원이 멈추는 거야 사실. 진짜 나빴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김건희 내보내겠다는 거야. 야, 나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나 대통령 근데 100% 이거 같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지만 네. 여기서 조금 더 개기면 지가 탄핵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던졌어. 근데 던진 것도 집단에는 제3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청와대 반기 든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미 끝났어요. 그 반기 들었다는 거. 그럼 끝났잖아. 그러고 나서 그럼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지금 던졌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김건희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일단 그 전에 지가 다 올렸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지금 못 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아마 김건희 건을 올리려고 다른 것까지 같이 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상고심 중요한 것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얼른 후보를 던지고 시간을 끄는 거다. 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 이놈 날려야 진짜. 예. 진짜 우리가 무슨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더 나빠 더 나빠. 군인들을 국회로 보냈던 건 못지않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태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멈추고 있는 짓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야 이거 좀 오늘 이거 아침에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조희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지. 네, 실실 쪼개면서. 내란 때랑 똑같아요. 근데 걔는 왜 사실상- 자꾸 실실 쪼개? 나 진짜 그 기분 나빠고. 아 이게 진짜.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들어가.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태업 아닌 어떤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걸 노리는 거지. 근데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탄핵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예,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의도가 눈에 보이잖아. 예, 그리고 지금. 안 되더라도 탄핵해서 업무 정지 시켜야 돼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업무 정지 시키고 이거 헌법재판소 갔다 돌아오면 또 탄핵하고 또 업무 정지 시켜야 돼.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진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직무유기를 했는데 네. 막판까지 무책임하잖아. 그렇지. 너무 악의적으로. 난리나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야 이게 단순히 청와대랑 한번 붙자를 넘어서서 중요한 내란 김건희 사건 상고심 선고 지연의 의도도 있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괘씸한 게 그런 거예요. 있다고 본다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잖아. 어떤 의심은 가지만 어떤 근거도 없어. 어떤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너 그렇게 대법관 자꾸 임명 제청 안 하면 이 자체로 위법이지만 너 상고심 지연하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제청할게 툭 던져놓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내가 던져도 너네는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예. 행동으로 조희대의 마음 심리가 조금 읽히는 게 이 새끼가 탄핵은 무서워. 그러니까 일단 던져놓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쌓아놓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탄핵을 해야지.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질질 끌면 안 돼. 빨리 탄핵해야 돼.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는 걸 가지고 뭔가 또 반대를 하겠지만 그렇지.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르지만 결국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조희대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탄핵되고 자기가 꾸민 대로 일 안 되고 내가 뒷방 늙은이 신세 되는 게 제일 무섭고 싫을 거거든요. 그걸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했네요.
이거 뭐 잘라달라고 이거 그러니까 퇴학당하고 싶어갖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다. 지금 건수를 줬어 조희대 그렇지. 건수를 줬기 때문에 논의가 네.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시간이 없긴 한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 김건희가 10월 말에 구속기간 만료. 그래서 만약에 상고심 지연되면 정말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알선수재 2심 여기서 그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 구속을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해주느냐에 대해서 이게 변호사님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